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숨가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을 마치고 수급 고인 현상이 일부 해소되면서 선방했습니다. 또 전일 중국에서는 기준금리를 2달 연속으로 인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연준과는 반대로 유동성을 더 풀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상향 흐름이 계속됐는데 특히 중소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2.6%, 코스피 시장은 0.7%대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 내내 플러스권에 있다가 장 막판에 대규모 매물 출회가 일어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기술주의 매도폭이 가장 크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1.3%대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1%, 다우지수는 0.8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공개가 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8만 6천 명으로 3개월 내 최다치를 기록했고요. 이 미국의 고용지표 하락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세로 흐름을 돌렸지만 여전히 1.8% 수준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2% 떨어지면서 2,855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어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4포인트 이상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민경철, 임찬우 세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들을 위해 대기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오픈맨 임상현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한 반면에 뉴욕 증시는 갑작스러운 급락세 때문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작전 필요해 보이는데요. 계속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꼬임이 있다가 어제는 코스닥 시장은 동반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대응 짚어주시죠. 예,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낙폭이 좀 과대한 이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약간 제한적인 부분에 해당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가 중요한 이슈에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그다음에 수요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좀 현재 회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현재 지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은행, 보험, 모건스탠리, 그다음에 보험 관련 트래블러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줬죠. 반면에 기술주 섹터인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까지 좀 약세라는 점이 약간 의외였던 상황인데 제가 현재 시황에서도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현재 중국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연동이 좀 강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유럽도 상대적으로 현재 하방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조만간 좀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효과 같은 상황을 보면은 현재 금융주 쪽이 이제 미국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주도 이제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현재 이제 창수사들도 간간히 현재 강세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좋아 보이는 양상인데 전체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제 상승과 조정, 이제 2분의 1점에서 현재 이제 상승 삭발 형태의 십자 도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갭상승이 이제 출발이 된다면은 이제 아랫꼬리 공략 부분들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골든 크로스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급등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절반 조정이 이미 받았다. 그래서 아랫꼬리 공략을 긍정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렌티넷 이런 종목이 오늘 동시효과가 좋은 부분들 해당이 되는데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된 부분들, 안전 시스템하고 연결된 부분들, 그 다음에 5G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연동돼서
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시효과 상한가가 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이 윗꼬리를 감싸고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21선 이게 갭상승이 너무 높게 출발이 되면은 현재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아랫꼬리 시가의 아랫꼬리를 공략하는 부분들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갭상승이 높게 출발이 됐기 때문에 많이 높으면은 아랫꼬리 공략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효과 중에서 이제 괜찮은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현재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LS 그룹의 이제 브랜드 사업, 뭐 임대 사업, 유통 사업, 뭐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기술 방어적인 영역의 섹터에 해당이 지금 되고요. 물론 크게 상승했고 많이 무너졌지만은 그에 상관없이 이 박스권의 이제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들어왔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LS 네트워크가 이제 갭상승이 높게 출발을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랫꼬리를 공략을 좀 갭상승이 많이 높게 되면 아랫꼬리 공략이 좀 유리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마찬가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5G 부분들이 허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후속적으로 올라가는 5G 종목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질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텔레필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좀 되는데 텔레필드도 이제 통신 장비 관련된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그래서 5G 이제 전국 통신망 전국 확대 이런 모멘텀들이 상당히 강하는데 이평선 결집 그리고 미리서 상승 그다음 미리서 조정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한 달 주기 상승 파동이 보여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필드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강세 부분들이 진행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텔레필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한번 쭉 이제 동시효과 부분들이 좀 괜찮은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그 아진에스텍을 보겠습니다. 아진에스텍도 상승과 조정이 2분의 1, 그 다음에 21선 찍고 돌아섰습니다. 물론 바닥에서 이격이 약간 높은 부분들에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현재 그 갭상승이 높게 출발이 되지 않는 흐름이 나와진다면 쌍봉까지는 가능할 확률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진에스텍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동시효과 흐름도 좀 좋은 부분들, 특히 이제 창투 사업들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1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메타버스가 정부의 투자 확대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엔터 업종도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한번 보시면 사흘째 상승하면서 오늘도 1,190원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눌림 강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1% 이상, SK하이닉스는 2% 이상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75,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2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0.6%대 그리고 0.7%대 눌림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카카오와 기아가 1%대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1.3% 떨어지면서 전일 대비 1,200원 추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9만 원 선 지지도 좀 간당간당해 보이는 모습이네요. 91,1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아는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900원 떨어지면서 83,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이 이 중에서는 가장 낙폭이 적습니다. 0.2%대 하락하고 있고 삼성 SDI도 0.6% 가까이 떨어지면서 684,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 0.78% 떨어지면서 2,8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이상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10포인트 추례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그 물량을 좀 받아내주는 모습이지만 약간 좀 역부족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다만 외국인과 기관 각각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840억대, 기관은 490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올라가면서 66,400원대에 올라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지금 안 좋습니다. 펄어비스가 2% 이상 떨어지면서 전일 대비 2,500원 하락 출발하고요. 11만 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전일 나스닥 지수가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함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44만 6,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NF는 19만 8,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역시나 셀트리온 제약만이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3.2% 상승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 이번 장에서도 전부 파란불입니다. 위메이드가 2.9%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4,100원 떨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 종목들이 강세 보였는데 하루 만에 매물이 반납되는 모습입니다. 위메이드는 현재 13만 4,400원대 거래되고 있고 자 제약주들도 부진합니다. HLB가 1% 이상 하락, CJ는 0.8% 떨어지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인 천보는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장 초반인데요. 코스피 코스닥의 낙폭을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는 코스닥에서 그렇게 사들이더니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반납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다룰지 체크해 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예상과 달리 현재 코스피하고도 코스닥 시장이 양시장 다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좀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지수적인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상황이죠. 고점에서 이제 40일 동안 하락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현재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제 40일 행보. 그 다음에 저점과 추가 저점이 이제 다음 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가하락이 제한적일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빠졌지만은 이 하단선이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좀 해주면은 현재 계속해서 버티는 부분들 아니면 추가 하락이 제한적인 부분이 되면은 이제 터닝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낙폭 하락을 하다가 종가 반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이제 홍콩 증시의 어떤 부분들, 중국 상해 증시 부분들이 개정이 되면은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솔 PNS 오늘 이제 17%가 상승을 좀 해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볼 만한데, 한솔그룹 계열의 IT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입니다. 그래서, 각종 한솔그룹에 관련된 IT 아웃소싱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T
그러니까 저평가적인 그 양상, 그러니까 지금의 특징주들은 보통 시가총액 500억 이하 되는 것들이 가볍게 올라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주로 강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약간 특징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현재 매매 관점에서는 약간 보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텔레필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동시효과 시황에서도 말씀드린 부분들 해당이 되는데 갭상승이 좀 떠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시가의 아랫꼬리를 공략을 하신다면 이것도 이제 시총이 워낙 적기 때문에 쉽게 갈 확률이 많고 대부분 시총이 이제 적은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동시효과에 이제 다루어드렸던 LS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LS 네트워크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 하단 선에서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잠깐 이제 차트를 좀 확대를 좀 해서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LS 네트워크 부분들도 전체 이게 여기서 이제 출발점에 해당이 되죠. 근데 사실은 절반에서 이렇게 조정을 멈춰주고 숨고르기를 해주고 이렇게 출발을 좀 해야 정상인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온바닥까지 무너졌죠. 근데 갭이 좀 일어났던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갭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변곡에 해당이 되고 상승 형태가 있는 5일째에 현재 갭이 발생이 됐다 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변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가의 아랫꼬리를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LX 네트워크가 저평가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봉상으로 보면은 이평선 지지골드가 발생이 되고 있죠. 이평선 지지골드란 것은 61선 위하하는데 21선이 대비가 나지 않고 만나고 나서 이렇게 정비를 다시 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보면 6,000원대에서 3분의 1이면 2,000원대까지 3분의 1 가까이 이제 빠진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단으로 빠진 부분들 현재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2단으로 하락이 돼서 완성이 됐고 이쪽 반등과 숨구르기 끝에 이 2차 하락의 중간을 강력하게 관통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약간 이제 보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제가 이제 지난 한일 단조는 어제 이제 현재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어제 종가에 현재 방산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한일 단조가 새롭게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퍼스텍하고 빅텍, 퍼스텍 이 부분들이 많이 알려졌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보면은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면서 탄도 부품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가총액이 가볍죠. 특징적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도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이제 상승과 조정 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 이런 그 3중 바닥을 찍고 상승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한일 단조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하게 약간 올라와주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창투사 부분들도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은행주 쪽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은행주는 이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시총이 가벼운 부분에서 이제 보자면은 오전에 이제 현재 말씀을 드린 종목군 중에 SB 인베스트먼트가 좀 있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 부분들은 현재 투자사, S랩, 투자한 회사죠. SM랩이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 철 이런 부분들을 현재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 개발에 관련된 신기술 개발 이런 모멘텀 때문에 창투사들이 좀 떠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도 좀 괜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차트적으로 보면은 좀 강하게 갈 소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이제 보더라도 연달아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 해당이 좀 되죠. 물론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5번째 올라주고 있습니다. 양봉이 4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 달이 상승이죠. 양봉이 주봉상. 근데 여기서 보면은 5번째가 된다는 것은 이제 가속 구간에 접어드는 부분, 2달째 진입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접어줬고 또 했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다소 약간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거래량들이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은 뉴인텍이라는 종목군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인텍이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전기차 테마 관련된 부분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전기차용 커패시티 관련된 공급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그 모멘텀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현재 이제 상승 그다음에 조정 2분의 1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갖춰주고 있고 고점에서 보면 1, 2, 3, 4, 5일째 조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린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현재 상승하는 것은 계속 갈 것 같기 때문에 추계하기 쉽잖아요. 근데 언제 조정이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조정이 온 것을 이제 기다려보라. 그 조정이 온 것을 어떻게 기다려봐라 이야기하냐면은 일주일 조정을 기다려보면은 일주일 내내 조정이잖아요. 그죠?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이제 선반영이 됐고 추세가 안 깨지는 부분도 해당이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접근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뉴인텍 부분들도 고점에서 보면은 고점 운봉의 거래량이 좀 적잖아요, 그죠? 매도 거래량이 적은 부분들은 실제 팔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한번 접어주는 어떤 세력의 이제 시그널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좀 보고 우리가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지금 되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어제 사실 매수 거래량들이 대주전자나 LNF 이런 종목군들이죠.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은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겐지나 네오지오 홀딩스 이런 컴투스 이런 부분들도 들어왔습니다.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 여전히 터닝 포인트가 임박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키포인트가 카카오가 대바닥을 찍느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근데 주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올라주고 있고 또 2차 전지 쪽도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대주전자라든가 LNF 이런 종목군으로 이제 집중이 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까지. 그래서 신규 상장 모멘텀들 조만간 LG 에너지 솔루션 그 모멘텀 때문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약간 저는 시장이 낙폭이 가대됐어도 현재 아시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그리고 종목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장 전에도 보고 또 개장 후에도 이렇게 함께하게 됐네요.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줄여가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매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오늘 변동 정말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1,000억 매수했다가 지금 또 바로 570억대로 줄어들기도 하네요. 오늘 변동성도 매우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들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자, 620포인트 구간, 여기 구간에 지지받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지만 자, 우리 증시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모 청약 증거금
110조가 넘는 자금이 물렸고 그러한 자금이 더 이상 유동성이 이제 빨려 들어가지 않자 어제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자,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받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출렁일 수 있지만 실제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식시장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코스닥 기준 920, 930포인트만 기억하시고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 전약 후강의 형태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자 2,800포인트 구간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하죠. 자 2,800포인트, 자 우리 삼성전자, 육만전자 가냐 안 가냐 이런 이야기들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2,800 깨지면 2,700까지 하방이 열려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 우리 2,800 구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아침에는 약하게 출발했지만 막판 오후장까지는 조금 낙폭을 줄여 나가는 형태로 지수가 움직일 수 있을지 여부를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 자 아침에 잠깐 출렁였으나 마이너스 1.27%까지 무너졌지만 오늘 시가를 회복하고 오히려 이렇게 전약 후강의 형태로 지금 코스닥 지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지수도 지금 시가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지수가 시가가 마이너스 0.88%인데 마이너스 1.1%까지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실제 전쟁이 발발할까?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이거 잡기 위해서 또 금리 인상 강하게 또 때리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지만,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은 1% 미만이 될 것이다. 이거에 조금 이제 조금 믿음을 가지고 좀 이번 우리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찌됐건 아침에는 미약했으나 종가에는 행복하게 더 불기둥을 세우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살펴볼 종목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DY라는 종목이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좀 시세가 분출된 모습이에요. 자, 지금 2009년도, 2011년도 이후에 계속 이 바닥권을 지나다가 최근에 이 박스권 상단을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 상황입니다. 뚫어내고 오늘도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한 캔들에 종가 위로 오늘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가 아니면 도우지 않나. 자, 우리 과매도 구간,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 2,300원, 우리 여기서 공략을 우리 스윙 중장기로 하시기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든 구간과 그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한 다시 과매도 구간에서의 매수기, 여러 번의 저가 매수 혹은 대시세 초입의 매수기를 주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신고가 영역에서의 보유자분들의 추가 대응은 이제 9,400, 9,5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과정 함께 하시고, 만약에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진다,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거래대금 미비하게 줄어드는 모습 나타나면은 2박 3일 동안 흔들다가 여기서 차익 실현 빵 터지면 단기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염두하시면서 좀 추가 대응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제 DY 종목이 이제 LG 에너솔루션 상장과 관련된 그런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부각시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까 이제 일봉상 제시해드렸던 9,400원, 9,500원 라인, 자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추가 시세 노려보시는 매매 전략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막대하게 매기가 유입됐고 상한가까지 마무리를 했고 오늘 아침에 4% 정도 더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우리 분봉상 자 9,500원, 9,400원 여기 구간에서의 지지선을 깬다라는 것의 의미는 단기 조정이 크게 발생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대한 첫 번째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제가 방산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언제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어제 우리 내일의 붐 시간에 자, 대시세 초입입니다. 저격해드린 종목이 바로 한일단조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6,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빠졌다. 자, 여기 이거 6,000원에 한 주를 사는 거를 2,000원에 사면은 한 주를 사는데 두 주를 더 주는 1+2 행사를 하는데, 사실 편의점에서 1+1 행사는 많이 하는데 1+2 행사는 찾아보기 힘들죠. 주식시장에서도 6,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단기간에 마이너스 60% 빠진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빠진 구간, 그리고 제가 오늘 오늘 장전 작전 리포트에서 이거 저평가돼 있다. 과거에 이 청산가치 상단이었던 3,500원까지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하회하던 구간에서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낸 이 시점이 바로 시세의 초입입니다. 라고 어제 드리고 오늘 장전에 한 번 더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군사적인 리스크를 부각시키자 그 밑에 있는 북한도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북쪽에 중간에 남쪽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북한도 핵실험 ICBM 활동 재개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사적인 리스크, K방상 수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러시아의 전쟁 리스크, 북한의 핵실험 재개, 북한의 IC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방산주들 어제도 강세였는데 오늘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일전조를 봐야 된다. 어제 종가부터 오늘 장전에 계속 브리핑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행운이 터졌습니다. 자, 플러스 지금 15.78%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내일에 본 방송 보신 분들, 오늘 장전에 작전 리포트 함께 하신 분들 지금 입꼬리가 굉장히 올라가 계실 것 같다. 심장이 두근두근 하실 것 같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가 3,200원에서 3,500원까지 일단은 절반 이상 지금 수익과 행복을 챙기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3,500원을 뚫어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일차적인 추가적인 상방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3,200원, 3,500원 구간에서는 수익과 행복을 챙기셔라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과거에 이 3,500원을 이탈했을 때 낙폭이 2,000원 후반대까지 조정을 받은 과거력이 있고요. 3,500원에서 또 저항을 받았을 때 여기서 또다시 차익 실현이 2,000원까지 진행됐었던 과거력과 전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3,500원 구간에 물려있는 그 사람들이 본전이 왔을 때 탈출해야 되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 3,500원에서 2,000원까지 마이너스 40% 손실 나다가 본전 오면은 그래, 본전이라도 너무 감사하다 하고 매도 폭탄 매물들이 여기 매물벽이 좀 강하게 두텁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 보유자분들은 자, 일단은 3,500원까지 분할 매도 철저하게 진행해서 수익과 행복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분봉상으로 오늘 아침에 강하게 전일자 고가를 시초 갭으로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습니다. 제가 이거는 내일 해보면서 2시에서 3시 사이, 어제는 이제 방송 3시에 했죠. 자, 여기서 대시세 초입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했는데 20분 만에 5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매수세가 강하게 좀 붙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3,000원, 3,050원 구간 깨지 않는 선에서 시청자분들 추가 수익과 행복 자율적으로 그때와 분할 매도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제 다음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오토엔 종목도 상한가를 쳤고 한데, 일단은 우리 셀트리온 제약, SV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SV 인베스트먼트가 12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종목 상담을 남겨주셨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주유소 게임에서 이거 지금 평단가가 당시에 이제 5,000원 정도가 되시고 비중이 70%라고 하셔가지고 12월 달에 제가 딱 여기 추세 하단 깨지 않는 선에서 평단가 관리를 하셔라. 그래야 이게 4,3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고 그 위로 상방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12월 달, 12월 중순, 12월 18일에 여기서 이제 종목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윤매도 관련된 이슈와 테마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거는 일단은 이 구간까지는 추가이세 물어봐야 됩니다 라고 브리핑을 드렸고, 최근 1월 달 지수가 빠질 때 갑자기 LG 에너지솔루션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진행한 창투사입니다. 이제 유망한 회사에다가 이 회사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벤처 캐피탈 업체입니다. 근데 이윤매드라는 그런 바이오 기업에다가도 투자했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다가도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되어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플러스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0명, 20,000명
3만 명, 4만 명까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다시 한번 이 동사가 이민매도 투자한 거 제가 분기 보고서 다 파헤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출구 전략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제가 5,0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평단가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2,800원짜리가 지금 4,000원대까지 시세가 분출한 부분 그래도 한손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지금 이 장대양봉을 처음으로 기록한 이 캔들이 시작점이고요. 여기에 종가가 이 종목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3,450원, 3,500원 구간, 짧게는 3,7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흔들더라도 여기 4,300원 뚫어내는 시점부터 다시 뜨거운 구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LG 에너지솔루션, 두 번째 우리 이뮨메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들 관심 있게 추적하시면서 추가 시세 만들어내는지 좀 관심 있게 모니터링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신규 매수자 분들을 위한 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면 분봉상 우상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슈팅 조정,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다시 슈팅이 나왔어요. 이렇게 딱 눌렀다가 다시 한번 추세 상단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과거 5,000원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청산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3,500원, 3,700원 구간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다지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 타이밍 잘 포착해서 단기 시세 좀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그널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거의 다 낙폭을 만회해서 조금만 더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1,193원 8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 임찬우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개장 시그널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들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회복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지금 저점인 200, 같은 경우 2,800선을 조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직 정확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요 청약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10시 이후로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일단 저점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노션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요. 이노션 같은 종목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주요 광고 계열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광고 계열사를 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광고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제2기획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꾸준하게 수주를 주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도에 미국 광고 회사인 D&G를 인수하면서 조금 더 미국에도 광고 회사에 진출을 하고 2019년도에도 웰컴 그룹이라는 호주에 있는 그룹을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의 글로벌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면을 보시고요. 지금 2022년도에는 지금 디지털 그리고 오프라인 시너지를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조금 관심이 가면서 이 종목이 조금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비가 조금 위축이 많이 됐었어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조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 점이 조금 주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니즈를 조금 봐야 되긴 하는데 최근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사를 2021년도에 디버풀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조금 더 글로벌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에 대한 그런 향상을 조금 더 증가하고 있다. 공격적인 M&A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노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 있는 광고 회사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좀 그래도 디자인 퍼포먼스나 연동차를 잘 만들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2021년도 4분기의 매출액도 2,8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390억 정도 나오면서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3천억 이상의 미주 시장에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성장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디퍼플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디지털 확장에 이제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메타버스 쪽으로도 이제 조금 더 이 회사가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계속 M&A를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이노션이라는 회사가 해외 법인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45개국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19개국에 이제 해외 법인을 만들었지만 이 중 매출이 이제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매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수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조금 보시면 지금 성장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호실적에 대비해서 아직 시총이 낮다.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입니다. 시총이 낮은 거는 아직 주가가 그렇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이 아직 덜 됐다라는 면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잘 주는 회사입니다. 배당금도 꾸준히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M&A를 통해서 지금 유럽 법인 사옥입니다. 이쁘죠? 이 정도 건물을 짓고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면 지금 일단 현재 전체적으로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한번 이슈가 있고 나서 쭉 조정이 큽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바닥 다지고 있고 이 종목 영업이익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만약에 매출이나 이런 게 좀 더 잘 나온다고 하면 꾸준히 외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할 거니까 그 이슈가 좀 더 동반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종목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입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차트를 크게 보여드려서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5만 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이 잡히거나 아니면 현재 5만 1,800원인데 5만 1,000원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진입할 수 있다라는 면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트론이라는 회사입니다. 파트론이라는 회사는 현재 지금 종합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안테나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드셋 사업과 통신 시스템 장비를 조금 해서 앞으로도 이 회사가 계속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고요. 일단 이 회사도 4분기 실적이 기대치만큼 좀 많이 나왔다라는 면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의 영업이익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일단 고객사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차고로 그러니까 그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G 플립이라는 제품이나 Z 플립 이런 게 많이 팔리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시장 이 모듈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전년 대비 14%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꼭 봐주시고요.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그렇죠, 올해는 충분히 더 출하량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면을 보시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꾸준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 전기차 시장 있잖아요. 전기차 시장에도 꾸준히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갈 거다라는 예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충분히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자율주행화 시대가 되면서 차량에 카메라를 많이 장착을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서 봤으실 수도 있지만 테슬라가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제 핸들이랑 이런 다른 부품을 이제 없애겠다. 그러는 이슈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에서 계속 꾸준히 이제 카메라 시스템적으로 많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랑도 연계되어 있고 이거에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파트론이 충분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에는 이제 카메라가 평균적으로 10,000원 정도 이하의 이제 공급을 계약이 되는데 차량용 반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가 조금 높아요. 3만원에서 5만원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회사와 이제 전기차를 맺었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시다시피 자동차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백밀러에 카메라를 달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납품할 수 있다. 그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27조 원이기 때문에 누가 선점을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PPT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이런 앞부분이랑 옆부분 이렇게 달려요. 그리고 뒤에도 달리겠죠. 이런 부분에서 한 10개 정도가 이제 아마 납품이 된다라는 면을 보시면 이 회사가 충분히 어디와 이슈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또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매출 전체적으로 보시면 2020년도 그 내용이긴 하지만 카메라 모듈이나 안테나 부분에 매출액이 좀 많다. 이 점을 조금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그래도 매출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도 충분히 이런 면에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면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카메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되면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서 눌림 정도가 나왔고요. 충분히 지금 시장 12,600원 정도에서 이제 천천히 진입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고가도 한번 더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다.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와 있고 위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수익 날 수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5G 관련해서 대장주로 한번 이슈가 됐던 종목이에요. 됐던 종목인 솔리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이랑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유무선 통신에서 조금 위에 점유를 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좀 높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최근에 3년 정도가 적자이긴 했어요. 적자이긴 했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공급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특히 조금 개발을 이게 많이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도 계속 꾸준히 500억 정도, 83억, 196억, 163억 이런 수주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에는 충분히 수주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너무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5G가 조금 더 공급이 된다고 하면 메타버스에도 이 종목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면을 조금 더 봐주시고요. 자, 베렉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솔리드랑 공급 계약을 조금 체결했다는 게 조금 간단한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템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무선통신인 반도체를 이제 개발해서 정도 이제 공급하고 있다, 국산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지역에도 이제 5G를 꾸준히 수출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통신 3사도 국내 통신 3사도 이제 다시 한번 5G 장비를 어느 정도 만들고 있다라는 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리드가 추천하려 했던 것보다 갭 상승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종목 아직은 5G 시장이 돌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관심만 두고 관망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상승했을 때 초입 부분에서 상승했을 때보다 거래량은 전혀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6주 정도 부분에서 관심을 두시면서 보시다가 이 종목이 상승할 때 같이 5G 테마가 동반해서 상승할 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챙겨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요.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계속해서 좀 기대감 얻으시면서 장 막판까지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회의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